안녕하세요. 영화 아이디어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개봉한 The Trial of the Chicago 7, 시카고 7인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미국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던 시위대와 이를 막던 경찰 간의 커다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시위 주도자 8명을 검찰이 폭동을 모의하고 주도한 혐의로 기소해서 재판한 이야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오스카 작품상 후보작 중에 하나였고요. 영화 소셜 네트워크로 2011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은 아론 소킨이 연출하였습니다. 처음에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8명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얼굴만 오려서 붙였는데 재판 중에 흑인 인권운동가 바비 실이 제외되면서 시카고 7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 재판에 소환된 7명의 사진입니다. 오른쪽부터 데이비드 델린저, 톰 헤이든, 바비 실, 제리 루빈, 레니 데이비스, 에비 호프만, 존 프로인스, 리 와이너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톰 헤이든은 에디 레드메인이, 레니 데이비스는 알렉스 샤프가, 에비 호프만은 샤차 바런 코헨, 제리 루빈은 제레미 스트롱이, 데이비드 델린저는 존 캐럴 린치가, 리 와이너는 노아 로빈스, 존 프로인스는 다니엘 플레어티가 맡았습니다. 바비 실은 야히야 압둘 마틴 2세가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마틴 루터 킹과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을 당한 후 1969년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롭게 임명된 법무장관이 검사를 불러서 이들 8명을 콕 집어서 10년형을 구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연방검사는 이들 8명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8명 중에 톰 헤이든과 레니 데이비스는 민주사회 학생의 리더였고요. 그리고 제리 루빈과 에비 국제당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델린저는 베트남 전쟁 종식을 위한 운동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바비 실은 흑표당의 창립자이자 리더였습니다. 자, 이들의 소속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다는 공통점 외에는 각자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저항하는 시위 방법도 달랐습니다. 톰 헤이든이나 에비 호프만과 제리 루빈은 평화적인 시위를 원했고 시위 허가를 공식적으로 시카고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시장은 허가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 5,000명을 시위대 주변에 배치해서 시위대와 심각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주방위군 1만 명을 요청해 시위자들이 전당대회에 가지 못하게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톰 헤이든은 자기의 친구인 데이비스가 경찰한테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나자 흥분해서 거리로 나갈 것을 외칩니다. 또한 시카고 당국은 경찰 인원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서 마치 시위 지휘자인 척하면서 이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들을 감시했습니다. 우리에게 80년대에 있었던 짭새가 벌써 이 당시에 있었다니 좀 놀랍습니다. 어디서든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5개월 이상에 걸친 이들의 길고도 지난한 재판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재판을 맡은 판사입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불공정의 대명사인 이 판사는 바비 실의 변호사가 수술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호의적인 배심원을 판사의 권한으로 배제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에게 법정 모독죄를 선고합니다. 심지어 판사는 바비 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에게 재갈과 수갑을 채웁니다. 이를 보다 못한 검사가 그의 재판을 무효로 청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재판이 시카고 8에서 7으로 됩니다. 한편 레니 데이비스는 이 모든 재판이 이전 법무부 장관 램지 클라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램지 클라크입니다. 램지 클라크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램지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램지는
경찰이 폭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을 배심원이 듣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서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한편 피고인 측 7명도 의견이 달라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충돌이 많았습니다. 누가 증인이 될 것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톰과 애비는 나중에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판 중에 판사 애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부를 증오를 하냐고요. 애비가 대답을 주저하자 왜 대답을 못하냐고 검사가 물어보니까 애비가 생각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건 처음이라고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도 레니 데이비스는 원래의 시위 목적을 잊지 말자며 재판 기간 동안에 사망자의 명단을 꼼꼼히 적습니다. 그리고 판결 전 마지막으로 피고인 측에 주어지는 진술 기회에서 톰 헤이든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톰 헤이든이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사망자의 명단을 읽으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실제로 영화는 자막으로 이들 5명에게 르네 데이비스와 톰 헤이든, 제리 루빈과 애비 호프만 그리고 데이비드 델린저가 5년형, 이 5명에게 5년형이 구형되었지만 연방법원은 항소를 명하고 나중에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비실의 살해 혐의도 무죄로 판명됩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많은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미안 그 진압이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사건의 재판에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점, 어떻게 판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판사의 정치적 중립과 올바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영화였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주요 그룹의 리더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은 모두 달랐고 저항의 의지 방법도 달랐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즉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였다는 거죠. 서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나름의 논리와 전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는 그 톰 헤이든과 애비 호프만의 논쟁을 통해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톰 헤이든이 보았을 때 청년 국제당이 하는 일은 정말 한심하고 보잘것없고 자신들의 고상한 신념과 진지한 노력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애비는 보여주는 이미지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잘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각자가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서 공통의 목적, 즉 베트남 전쟁 반대, 베트남 전쟁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이 미국이 가진 장점이자 특징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비록 1960년대 후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끝까지 시위의 목적을 잊지 않으려는 레니의 진지한 노력은 무척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붙잡아 둘 수 있는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여정 배우가 존경하는 글렌 클로우즈가 나온 힐빌리의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다루기를 원하는 영화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